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전기 집진 장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기 집진기의 공식은 효율 구하는 공식이 전기 집진기에서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와 있는 도이치 앤더슨의 식이에요. 자, 도이치 앤더슨의 식에서 효율은 1-exp-a 곱하기 w 나누기 q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면적과 이동하는 속도와 유량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효율이라는 것은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나와 있을 때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팁 1번에 정립을 시켜 놓은 식 같은 경우에서는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가 주어졌을 때 효율, 그리고 도이치 앤더슨에 의한 효율 구하는 식. 그래서 두 개를 등식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단면적 A와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 W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EXP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EXP의 역수가 되는 자연대수 ln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알아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 조건이죠. 3번 조건에서 면적이 있어요. 면적. 그래서 지금 이 3번 조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 집진기는 집진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자가 들어와요. 그럼 입자가 들어왔을 때 방전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방전을 시켜요. 그러면서 입자 자체를 전부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집진극은 플러스. 그럼 얘들이 들어오면서, 입자가 들어오면서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기집진기는 집진판이 무조건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여러 개를 설치하더라도 무조건 방전극이 중간에 들어가고 집진극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면적을 계산해. 그럼 요 한 개를, 자, 그림으로 한 개를 나타내면, 자, 이렇게 단면으로 나타내 줬잖아요. 그 폭과 높이가 나와 있으면 면적은 폭 곱하기 h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왜 2를 곱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2를 곱해놨거든요. 면적을 계산했을 때. 왜 여기서 2를 곱하느냐 하면 한 개를 가지고는 포집이 안 돼.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를 가지고 포집하거든요. 여기가 폭이고 이게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니까 실제로 전기 집진기에서 면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2를 곱해줘야 된다고. 이게 지금 전기 집진기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를 곱하는 거하고 안 곱하는 거하고는 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3번에 보면 가로가 4m, 세로가 5m인 두 집진판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고 두 판 사이의 중간에 원형 철심 방전극이 위치하고 있는 전기 집진 장치에 굴뚝가스가 90m의 삼성포미니처로 통과하고 입자 이동 속도가 0.09m/s일 때 집진 효율은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도이치 앤더슨의 식을 이용을 해서 효율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면적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진판 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나오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반드시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4m 곱하기 5m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A라는 면적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아예 값이 단위까지 맞춰줬어요. 0.09m/s. 자, 그리고 우리가 가스량. 지금 여기서 가스량이 얼마죠? 90m의 삼성퍼미니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동하는 속도가 세커예요. 그러면 유량은 미니처. 두 개의 시간 단위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의 시간 단위를 세커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나눠줬어요.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90.93%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평판형이 주어졌을 때 한 개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전기 집진기는 한 개의 판에서는 집진이 안 돼. 무조건 두 개가 한 쌍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조건 자체가 늘어납니다. 자, 효율은 1-exp 마이너스 2 곱하기 we라는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l이라는 길이 나누기 r이라는 반지름 곱하기 u라는 유속이 있을 때 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r입니다. r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전기 집진기에서는 자, 이렇게 집진극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방전극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했을 때 여기서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를 직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를 S나 R로 표현해서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것은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라는 것을 이 공식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문제 74번에 보면 반경이 10cm, 길이가 1m인 원통형 집진극을 가진 전기 집진 장치의 가스 처리 유속이 2.0m/s이고 먼지가 집진극을 향하는 이동 속도가 25cm/s라면 먼지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보시면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10cm니까 0.1m가 되겠죠? 자,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유속이 주어졌어요. 2.0m/s.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 WE가 주어졌어요. cm로 주어졌으니까 0.25m/s겠죠.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나온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WE 자리에 0.25m/s 그리고 L이라는 길이 자리에 1m R이라는 반지름 자리에 0.1m 그리고 U라는 유속 자리에 2.0m/s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반지름이 주어지겠지만 반지름 대신에 집진극과 방전극 사이의 거리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반지름이나 S라는 말은 집진극과 방전극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계산하면 91.7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집진기에서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구할 수 있는 식이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이 되는데 자, 먼저 길이는 WE분의 U 곱하기 S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U라는 것은 유속, S라는 것은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 W라는 것은 먼지가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집진기에서는 이렇게 집진극이 있어요. 집진극이 있는데 중간에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방전극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현을 했을 때 S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D예요. 이렇게 나오면 R이나 S가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라는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를 구별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75번. 전기 집진 장치에서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가 4cm, 가스 유속이 2.4m/s로서 먼지 입자를 100%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론적인 전기 집진 장치의 길이는 얼마인가? 입자의 표류 또는 분리 속도가 0.06m/s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길이 구하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럼 WE라는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죠? 0.06m/s. U라는 가스 유속은 2.4m/s. 그리고 S라는 값은 보시면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S는 0.04m가 되겠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대입하시면 1.6m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S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지금처럼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로 안 주어지고 집진극과 집진극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2로 나눠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진장치에서 집진효율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자, 제거장치를 보시게 되면 제거장치가 집진장치입니다. 이렇게 집진장치가 있어요. 자, 집진장치가 있을 때 입구농도, 출구농도. 그럼 여기서 제거된 값, 제거된 양은 CI-C0겠죠. 따라서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식을 정리했을 때 제거된 양
이 값을 처음에 CI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고 이렇게 한번 적으면 식이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식이니까 이 식을 한 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그 여기서 유량이 나오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 조건에 유량이 나오잖아. 입구는 입구끼리, 출구는 출구끼리 유량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식입니다. 자, 먼저 76번에 보면 A 집진장치 입구와 출구에서의 먼지 농도가 각각 11mg/s의 삼성과 0.2 곱하기 10-3성 g/s의 삼성이라면 집진율은 얼마인가? 그럼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11mg/s의 삼성이 입구 농도예요. 0.2 곱하기 10-3성 g/s의 삼성이 출구예요. 근데 여기서 10-3성이 있네요. 그죠? 그럼 얘를 없애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없애면 g이 mg이 돼요. 그래서 0.2mg/s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했을 때 입구 농도에는 지금 얼마? 11mg/s의 삼성. 출구 농도는 0.2mg/s의 삼성이죠. 그래서 g이 나왔으니까 mg.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개의 단위를 통일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분자분모 단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98.18%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P라는 통과율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효율이라는 값과 그리고 통과율이라는 값은 반대예요. 두 개를 더하면 100%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이나 통과율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내가 통과율을 계산한다 그러면 100 효율 퍼센트 1로 표현하면 1 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식 자체를 나타냈을 때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1 효율은 이렇게 되죠.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1 효율이 뭐가 되느냐 하면 P라는 통과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유량이 주어지면 입구는 입구, 출구는 출구에 각각 곱해주면 돼요. Q가 유량이니까. 그래서 입구에는 입구 유량을, 출구에는 출구 유량을 곱해주면 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식이에요. 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효율 구하는 식에서 여러분들이 통과율도 계산할 수 있고 유량이 들어가면 각각의 입구와 출구의 유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문제 77번에 보면 A 공장의 백필터의 입구 가스량은 35.8 Sm의 삼성/hr, 입구의 먼지 농도가 4.56 g/S의 삼성이었고 출구 가스량은 0.71 Sm의 삼성/ml, 출구 먼지 농도가 5mg/S의 삼성이었다. 이 백필터의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값을 표시를 해보면 자, 값을 표시해 주시면 35.8 Sm의 삼성/h가 뭐예요? 입구 가스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4.56 g/S의 삼성이 뭐예요? 입구의 농도예요. 자, 그리고 출구 가스량이 0.71 Sm의 삼성/ml, 이 값이 뭐예요? Q0예요. 그리고 5mg/S의 삼성이 뭐예요? C0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유량의 시간 단위가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농도의 시간 단위가 서로 달라요. 이런 경우에서는 서로 대입을 했을 때 통일을 시켜야 돼요. 어떤 단위로 통일을 시키든 그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두 가지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효율 구하는 공식을 안다고 봤을 때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 자, 곱하기 100. 요 식은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유량이 주어지면 유량을 이렇게 입구는 입구끼리, 출구는 출구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면 되고 1-가 효율이니까 이렇게 1-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통과율이 되는 거예요. 효율은 1-로 시작하고 통과율은 1-가 없어. 여기서도 유량이 주어지면 입구는 입구 유량, 출구는 출구 유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해요. 자, 입구 유량에
입구 가스량 대입했어요. 출구 유량, 출구 가스량 대입했어요. 단지 시간을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구와 출구의 농도 g으로 통일했어요. 그 다음에 가스량의 시간 단위는 여러분들이 hour로 통일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단위 중에서 분으로 통일을 하든 hour로 통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대신에 분자분모의 단위를 가스량은 가스량끼리, 농도는 농도끼리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99.87%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씩은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전기로에 설치된 백필터의 입구 및 출구 가스량과 먼지 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먼지의 통과율을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입구의 가스량이 11,400Sm의 삼성파워, 그 다음 출구의 가스량이 270Sm의 삼성퍼미리처, 그리고 입구 먼지 농도가 12,630mg/S의 삼성, 출구 먼지 농도가 1.11g/S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시간 단위가 여기는 hour, 여기는 미니처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미리그램, 여기는 그램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게 통과율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통과율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효율은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자, 갈로를 뒤에 붙여야 되죠.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놓고, 자, 농도가 유량이 나오면 입구 출구 각각 곱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통과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1에서 안 빼주면 돼. 입구 출구, 그리고 가스량이 나오면 입구 출구 각각을 이렇게 곱해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입구는 입구끼리, 출구는 출구끼리 농도와 유량의 단위가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단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한 다음에 농도를 g으로, 그죠? 자, 가스량의 시간 단위를 hour로 이렇게 맞춰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12.49%.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자, 문제 79번에 있는 5번입니다. 자, 효율은 1 마이너스 입구 농도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인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F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F. 그 F라는 게 뭐냐면 중량 분포입니다. 중량 분포. 그래서 이 F라는 게 입구의 중량 분포, 출구의 중량 분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퍼센트의 중량 분포, 그냥 퍼센트인데 유량 대신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량과 중량 분포가 동시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량이 들어갈 때도 있고 중량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유량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효율을 계산을 해요. 효율은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유량이 있으면 입구의 유량, 출구의 유량을 곱하잖아요. 그럼 중량 분포가 있으면 유량이 같이 없어. 그럼 입구는 입구 중량 분포, 출구는 출구의 중량 분포를 유량 대신에 바꿔서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자, 입구의 농도, 출구의 농도. 그런데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를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입구의 중량 분포, 출구의 중량 분포.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해서 각각을 대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로 다른 단위만 농도의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g으로 바꾸든 미리그램으로 바꾸든 두 개 단위를 일치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92.50%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자, 집신 장치가 직렬로 두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치를 한 개만 설치했는데 지금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해요. 그러면 자, 장치로 들어가는 총 농도가 CI예요. 그리고 출구로 빠져나가는 게 C절이에요. 여기는 전처리, 1차 처리 장치, 전처리를 우리가 1차 처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처리, 2차 처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자, 농도가 주어졌을 때 효율 구하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에요.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요. 그죠? 반면에 각각의 장치가 있을 때는 효율을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 토탈 효율, T가 토탈이잖아요. 총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무조건 효율을 계산하면 1-에서 시작해야 돼요. 1-가 없으면 통과율이에요. 그래서 1- 각각의 통과율을 곱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전처리에서 통과된 값, 주처리에서 통과된 값을 곱해요. 그러면 전처리에서 통과된 값은 1- 효율 1, 주처리에서 통과된 값은 1- 효율 2가 되겠죠. 그 각각을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같이 한 개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을 같게 만들면 이렇게 나타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8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A 먼지의 배출 공장에서 집중률이 85%인 사이클론과 집중률이 96%인 전기 집중 장치를 직렬로 연결해서 설치하였다. 이때 총 집중률은 얼마인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85%의 사이클론이 전처리입니다. 일자 처리. 96%의 전기 집중기가 주처리예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총 효율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장치가 두 개니까 우리가 효율 구하는 식은 이렇게 1- 효율 곱하기 1- 효율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 효율 1이 통과율이죠. 1- 효율 2가 통과율이에요. 그래서 장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1-를 해야지 효율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통과율의 곱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타1 자리에 0.85, 이타2 자리에 0.96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0.9994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값에서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퍼센트 값이 나오죠. 따라서 99.4%라는 값이 산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집진장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장치가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거 한 개, 여기 있는 거 한 개. 이렇게. 그러면 장치가 두 개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장치, 이타2와 이타3의 효율을 계산해요. 그럼 병렬로 연결된 거는 효율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돼. 그럼 두 개니까 이타2, 이타3 2로 나눠주면 이걸 이타4로 봅시다.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직렬로 나타내면 자, 지금 이타1 요거 두 개를 평균 낸 게 이타4잖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 구하는 식이 이렇게 이타4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농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래서 두 식을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식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 집진기가 여러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치의 효율, 두 번째 효율, 세 번째 효율, 네 번째 효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CI와 C0가 있으면 효율 계산할 수 있잖아요. 농도끼리 효율 계산할 수 있고 장치끼리 효율 구할 수 있어요. 장치끼리 효율 구할 때는 토탈 효율은 항상 1 마이너스. 그래서 각각의 장치의 통과율을 빼줘요. 그게 1 마이너스 효율 1, 1 마이너스 효율 2, 1 마이너스 효율 3, 1 마이너스 효율 4 쭉 나오는 대로 1 마이너스 효율을 해서 쭉 곱해주면 요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두 개를 합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따로따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을 합치면 지금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요 값은 농도를 이용을 해서 토탈 효율을 계산한 거예요. 자, 요 식은 뭐예요? 각각의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효율을 계산을 해서 토탈 효율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제 81번에 보시게 되면 세 개의 집신 장치를 직렬로 조합해서 집신한 결과 총 집진율이 99%였다. 1차 및 2차 집신 장치의 집중률이 각각 70%, 80%라고 하면 3차 집신 장치의 집중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총 집진율이 주어졌어요. 총 집진율이
2타 T예요. 그죠? 자, 그리고 1차 집진기가 효율이 70%, 두 번째는 80%. 그래서 세 번째 장치를 계산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토탈 효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총합 효율 0.99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치의 효율, 두 번째 장치의 효율. 그럼 뭐가 없어요? 이설이라는 게 미지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찾느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식을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다시 여기서 나눠. 자, 그럼 1-0.99. 자, 이거 0.3%죠. 요거 0.2예요.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값이 나오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A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자, 위로 올릴게요. 1 마이너스 효율 3는 A라는 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효율 3는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효율 3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집진장치에서 한 대에 의해서 각각의 집진장치에서 우리가 효율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설치 형식에 보면 전처리와 주처리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처리와 주처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진장치에서는 가장 기본이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설치했을 때 효율 구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4개를 설치해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병렬로도 연결해보고 각각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효율 구하는 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 또는 입구 가스량과 출구 가스량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단위를 통일해서 대입시켜 줘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